전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일 행정소송에서 재능교육이 조합원 9명을 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며 학습지 노조는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맞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은 조합원 11명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그 즉시 단체 교섭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수막을 내걸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교육은 행정소송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미 8월에 조합원들이 우선 현장에 복귀하면 단체 교섭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더 이상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뻔뻔한 말까지 언론에 합니다. 월요일 촛불문화제를 했습니다. 현재 사측이 노동조합 대표성 운운하면서 교섭위원장 이야기를 한 뒤로 그 어떠한 연락과 공문도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노조의 불인정 교섭 회피 투쟁으로 박살낸다, 투쟁으로 돌파한다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 저희 촛불문화제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측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성실한 교섭 촉구와 그리고 어떠한 책임성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교섭 회피 사태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아서 촛불문화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가신 모든 분들과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형제들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상. 네, 바로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 수행 결사 수행.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관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같은 노동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알선위원을 선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재를 설 수 있도록, 거기서는 알선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선할 수 있도록 알선위원을 선정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만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그 합의 내용을 민법상으로 효력이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법상의 노동자 문제를 보장하는 것을 굳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서서, 알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중재를 서서 개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사자 합의 민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 이제 더 이상 정부도 국회도 미룰 수 없다라는 것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건 우리 지금 투쟁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조합원들과 해고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황창원 동지 모시고 힘차게 오늘 집회 여는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황창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앞에 우리 이현숙 조합원께서 사회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마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저런 뭔가 보호를 한답시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요번엔 고용보험도 또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저희를 노동자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그 무엇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규정화하고 실제로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습지 노동조합이 재능교육 투쟁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하게 된 이유도, 또 사실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그런 법, 제도, 형태 때문에, 또 사측이 저희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더 투쟁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895일 기능전자의 투쟁 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많은 동지들이 얘기하고 또 다짐하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1931차가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많은 집회들을 해서 저희가 1000일 집회를 하는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895일을 반드시 뛰어넘겠다. 근데 그때의 취지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실제로 뛰어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투쟁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더 오래, 더 끈질기게 싸울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서겠다, 투쟁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20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저 위에 올라간 지도 벌써 56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날짜는 무심하게 계속 흘러가는데 사측은 아직까지도 학습지 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작년 11월 1일 행정법원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저 내용마저도 아직 인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재능교육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일해야 할 회사, 또 다시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재능교육 교재를 갖고 가르쳐야 될 그 직장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이 날짜를 계속 보내고 있는 저 작태를 보면서 도무지 정말 재능교육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회사인가? 정말 내가 일할 직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무슨 애착을 갖고 재능교육에서 다시 일하고자 하는가? 라는 의문을 스스로도 여러 번 내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대 단위 동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렇게 악랄한 회사, 저렇게 목 같은 회사 왜 들어가려고 하냐? 예, 저희라고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안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기필코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나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쓰레기 같은 회사에서 더 나가 떨어져 나가는 교사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필코 묵직하는 선례를 만들고 싸워서 이기는 선례를 만들고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라는 것을 저희가 재능교육과 투쟁을 통해서 단체협약, 원상회보,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요구 완전 쟁취해서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저희 투쟁의 의미이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들 날짜가 간 만큼 또 투쟁이 길어지는 만큼 더 많은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은 얘기합니다. 사측은 계속적으로 양보를 해왔는데 노측은 일절 양보한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해고했기 때문에 복직시켜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있던 단협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보할 게 어디에 있냐. 회사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거밖에 요구할 게 없어서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지 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허울 사실 벗어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동자다 라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회사가 말하듯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재능교육이 지금 당장 전국의 학습지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위탁계약서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면 바로 우리 모두 노동자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갖고 국회 아니 정부 요구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 우리가 일하던 현장에서 재능교육을 상대로 또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가 단체협약 원상회복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의 방향, 결국엔 우리가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받고 그 권리를 적어도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적용받고 노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학습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라는 의미 부여하고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정말 오랜 기간을 학습지 교사로 또는 해고된 조합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장의 근속 기간은 1년 채 남짓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복직하면 나머지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다 지국 내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최고 선배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직하면 제가 제일 선배거든요. 현장에서. 네, 실제로 없어요, 제 밑에. 제 위에. 아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팀장, 지국장뻘이 될 사람들이 굳이 현장에 들어가서 교사로 일하겠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재능교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투쟁 멈추지 않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1 아니 그 이상이 다가오더라도 끝끝내 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 조합원들과 함께 이 투쟁 승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했어!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했어! 반드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 비정규직 실패 투쟁 결사 투쟁.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집회 진행되는 동안 저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퀵서비스 아시죠? 퀵서비스 노조의 조합원 동지께서 위에 우리 고공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올려주라면서 딸기 두 상자를 갖다 주고 가셨습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 서로 함께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서 노동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조합원들이 주시는 선물들, 갖다 주시는 마음의 증표들이 참 저희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저희들 반드시 이 싸움 승리로 매듭짓고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민이 오수영 조합원이 정말 평소에 웃었던 그 환한 미소보다 더 밝고 큰 미소를 띠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종탑의 농성자들 식사를 챙겨주고 계시는 조직이에요.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에 우리 박동범 회원동지 모시고 뜨거운 연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서부비정규 노동센터의 회원이고요. 운영위원으로도 있어요. 운영위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장수 운영위원입니다. 바꾸고 싶은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못한 걸 마저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하여튼 오랫동안 서부비정규 노동센터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뜨거운 연대 발언을 하라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뜨거울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좀 미적지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라 그렇게 열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대의 마음만은 굳건하다는 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여튼 종탑 농성 시작하면서 계속 연대를 했고요.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연대해 오긴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창원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능교육에 그렇게 지랄 맞고 답 없어 보이는 회사를 굳이 왜 들어가려 하냐고. 사실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복직투쟁을 할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데를 왜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곧잘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이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고깃국을 끓일 때 고깃국이 없으면 고깃국이 아니고요. 잡채에는 당면이 없으면 잡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른 양념 맛있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도 당면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이분들이 일종의 그런 역할 내지는
어떤 변화의 계기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사실 이분들이 복직한다는 건 단순히 이분이 예전에 쫓겨난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반전의 계기들이 단순히 복직으로만 이렇게 의미 지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함축들을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힘들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흔히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의 투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얘기도 하죠. 그저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옳다라는 정도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건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듭 확인하는 건 사실 좀 밍밍하기도 하고 그다지 이렇게 들뜨게 하는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들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 또 그런 실천들은 어떤 건지 우리가 여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구비정규 노동센터도 아까 이제 고깃국 없는 고깃국을 고깃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브로콜리 넘어져 졸업 같은 노래에서 하여튼 미친 세상에 잊지 않고 하여튼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정의롭다거나 우리가 늘 옳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긍지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투쟁의 장소 혹은 투쟁의 어떤 본부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어떤 특정한 정파가 있는 사무실이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어디 중앙 이렇게 얘기됩니다만은 그 어디가 됐든 그 어디든 민주노총이 될 수 있고 그 어디든 사실 투쟁의 장소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가락과 레퍼토리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민이 오세영 동지가 종탑을 내려올 때쯤 되면 바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긍지가 여민이 오세영 동지가 올라가 있는 저 종탑보다 훨씬 높게 하늘을 찌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긍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바람귀에 옷 젖듯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들 혹은 이 총자본을 더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어떤 힘의 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들을 키워오는 여러 기회나 이런 노력들을 좀 되게 부차워해오거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의 싸움도 한편으로는 되게 힘겹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늦었다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끈을 놓지 말고 텐실하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하여튼 자리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매주 여기서 열리는 이런 집회와 주말에 열리는 해화동 텐트촌도요 투박하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런 힘들을 묻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쪽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런 계기들을 얼마만큼 놓치지 않고 잡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역시 별로 뜨겁지는 않은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얘기 마치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화락 불붙는 그런 투쟁 의지보다 핫도풀처럼 오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근기가 여민이 오세영 동지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늘고 길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박성훈을 비롯해 자본이 두려움에 떨게 할 그런 근기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얼핏 되게 널널하고 무서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힘이 하여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언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1900일을 싸워왔는데 더 이상 얼마나 그 끈기로 계속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정신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지 반드시 쟁취한다. 해고자, 전원복지 반드시 쟁취한다. 반드시 쟁취한다. 비정규직 철폐 씩 불사 씩. 네. 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능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재능교육 작년 2012년 당기순이익 관련한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재능교육이 작년 2012년 당기순이익이 83억이라는데요. 그 83억이라는 숫자가 참 엄청나죠. 저희 보통 노동자들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돈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의 재능 선생님이 한때는 7,000명이 넘어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줄어서 지금은 4,500명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의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전국의 방방곡곡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 한 200~300명 또는 300에서 한 500명 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쳐서 버는 돈으로 재능교육에는 1,200~300명의 정도 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리자라 함은 선생님들의 인사권과 업무 감독, 관리 감독, 그리고 지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출근하는 사무실 운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사로부터 선생님에 관한 통제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못하게 막고 있고,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회의하고 협박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활동을 하려고 하면 회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좋은 교실을 받을 것을 포기해야 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하며, 관리자로부터 보통 선생님들과 훨씬 더 강도 높은 업무 감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현장에서 우리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생활하고 노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4,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발품 팔아서 번 돈으로 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리고 재능교육 주식을 갖고 있는 박성훈 회장 일가와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재능교육도 법인세를 냅니다. 각종 감가상각비를 지불하고 쓸 때 다 쓰고 남는 돈이 뭡니까?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입니다. 그 돈이 8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파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들에게 1년에 한 번 주는 여름휴가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4,500명이 채 안 되는 선생님들 여름휴가비 5억밖에 안 됩니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노동, 그 가치가 당기순이익 83억 남기고 주식 배당금은 따로 챙겨가고도 여름휴가비를 줄 수 없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없이는 현장에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익이 남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얼마나 우리 현장에 선생님들이 또 피고름을 짜고 있는지 가슴 아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회사는 이렇게 저희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 노동조합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핑계에 불구하고 구차합니다. 노조 불인정, 교섭 회피, 입장 철회하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SJM 가족대책위 활동도 하신 경력이 있으신 동지입니다. 네,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노동자 오해란 동지 모시고 우리 촛불 따뜻하게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첫 곡 향기를 주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탑위의 동지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너에게 향기를 주마 꽃송이 피워주마 바람에 실려가는 그거다리라 온몸에 향기가 되어 그래 너에게 밑둥을 주마 쓰러진 내 몸뚱이 가지를 잘라 마지막에는 우리를 깨워 항구로 향기를 주마 공장 울타리 쫓겨난 사람 저 붉은 장미를 주마 꺾이고 꺾여 피 흘려가도 저 가시 넝쿨을 주마 함께 매달려 닿고 조이던 저 귀의 구속을 꺼내 기름때 섞인 손을 내밀어 내 온몸 향기를 주마 공장 울타리 쫓겨난 사람 저 붉은 장미를 주마 꺾이고 꺾여 피 흘려가도 저 가시 넝쿨을 주마 함께 매달려 닿고 조이던 저 기계 구속을 꺼내 기름때 섞인 손을 내밀어 내 온몸 향기를 주마 예,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저도 서울 나오는 거를 항상 겁을 내고 쉽지 않지만 워낙 또 요즘에는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아서 언제나 한 걸음에 달려오고요. 그리 멀지 않아서 더 자주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기 전에 정말로 사람의 당연한 권리, 인권을 가르치고 노동의 가치와 존중을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소리 높일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럴 수 있도록 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전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는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세상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좀 쌀쌀해져요. 세상이 하수상하니 이 계절도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잊고 자꾸 꽃이 필 계절이 아니어도 꽃도 피기도 하고 꽃이 활짝 피고 따뜻한 햇볕이 비추어야 할 계절에 눈이 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제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절도 세상도 바로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든든한 연대의 힘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사람이 많아야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또 우리가 더욱 뜨겁게 연대의 힘 오늘 또 발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요, 대구 동지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죠. 아무튼 대구 동지들의 곡이었는데 비둘기 음반에 살짝 편곡을 다시 해서 실었습니다.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각자 세상을 잘 돌리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투쟁은 조금 더 신날 수 있도록 박수 치면서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하고 알아달라 솔직하게 내보이고 가슴 속에 꼭 담고 세상과 사람에 지친 것들 작지만 소주 한 잔 건네두고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노래 한 가락 하는 거야.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두운 세상 작은 빛으로 이 세상 살기 위하여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좌절하게 되더라도 비겁되는 세상 작은 나사로 이 세상 살기 위하여 여민이 오수영 동지 정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또 그 하나하나의 나사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힘들다고 얘기하고 알아달라 솔직하게 내보이고 어디 가도 사람 생각하는 마음 가슴 속에 푹 담고 세상과 사람에 지친 것들 작지만 소주 한 잔 건네주고 아무리 사는 게 바빠
이렇게 여러 분 앞에 서는 것보다 너무 오붓이 있으니까 더 떨려가지고. 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제가 좀 비염이 좀 심하게 있는데 자꾸 조져서 기침도 나오고 코도 먹먹하니 막히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에 비하면 그런 것쯤이야 이겨내고 또 얼마든지 우리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고요. 정말로 오늘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일구어가는 작은 빛이고 하나하나의 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지들께 언제나 더 뜨거운 연대, 더 힘있는 연대로 함께 정말로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세상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오늘 하려고 했던 곡은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로 여민이 오수영 동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든든한 버팀목의 나무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앨범에 실렸던 곡인데요. 당신의 나무란 곡입니다. 좀 조용한 곡이긴 한데 어렵고 힘들 때 늘 이렇게 좀 등을 기대서 지쳐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든든한 나무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의 나무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일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연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안산이 공단 지역입니다. 안산시와 공단이 크게 조성돼 있어서 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은, 특히나 시와 같은 경우는 아주 미조직 중소사업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늘 사시사철 투쟁하는 동지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SAM 투쟁도 뭐 있었지만 지금도 시그네틱스도 10년 넘게 투쟁하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뭐 쉽지만은 않지만 또 어렵게 들어가서 또 열심히 다른 투쟁들 맞서서 하고 있고요. 또 파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조합들을 또 무시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똑같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는 이전을 계속 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차 정리해고 투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선고가 좀 났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2차 정리해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더 많이 힘을 키우고 더 많이 바꿔내야 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우리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뜨겁게 연대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면 저는 언젠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 참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 꼭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날을 향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지들 정말로 너무 어렵게 오래도록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좋은 날을 위해서 곧 좋은 날 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동지들 내려와 함께 꽃놀이도 갈 수 있도록 더 오늘 뜨거운 연대를 끊임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의 그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승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또 힘들다면 우리 손 잡고 어깨 걸고 그렇게 함께 더욱 굳게 달려갑시다. 마지막 곡입니다. 노동의 방 한 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요. 우리 위에 동지들에게도 우리들의 투쟁의 연대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높이 손도 흔들면서 박수 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방 한 길에서 만난 너와 나 모습은 서로 달라도 뜻은 하나였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청춘을 묻어도 처음 맺은 그 약속은 잊지 않았다.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나를 깨우쳐 간단다. 진짜 노동자로 동지가 있으니 내일이 있구나. 참된 해방의 그날을 너와 함께 열겠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승리의 그날 우리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다하러 오셔서 안산공장의 공단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 이야기까지 해주신 우리 오일환 동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싸움들 투쟁들 잘 못해서 비정규직 날로 늘어가더니 자본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정규직 노동자들 정리해고 칼바람에 움츠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일을 싸웠고 저희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도 나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문제든 비정규직 문제든 모든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또한 저희 현장 투쟁 집중해서 반드시 승리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종탑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동지들 바람 듣기 앞서서 오랜만에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소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복합문화공간 293에서 오신 조월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좀 어색해서요. 제가 짧게 오늘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공간에서 커피도 만들고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진보마켓에 납품하느냐고 밤새 커피를 내리느냐고 힘들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기 또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유치원에서 미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상황은. 재능교육 동지들께서 처한 거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가지고 가끔씩 유치원에서 일을 2-2시간씩 하고 오면서 분명히 나는 2시간을 계약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4시간이 지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2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왜 4시간 동안 있다 오니 하니까 수업을 끝나고 그걸 뒷정리를 하고 유치원 원장님께서 부모들에게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자료까지를 다 만들라고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거는 너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그건 너의 계약사항이 그게 아니니까 그건 고민해봐라 하더니 그냥 뭐라고 강요는 아니는데 스스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한번 와볼래? 하고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왔는데 어떻게 어떤 감회가 있는지는 제가 집에 갈 때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가게 문을 닫아놓고 왔거든요. 원래 저녁 시간에는 한창 제가 바빠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작정하고 왔어요. 오고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페이스북에 오수영 동지께서 친구 승낙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조월입니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인데. 노래도 잘 하시고 재주가 많으신 동지라고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청계천8가 등등의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비정규 센터에 유동호 동지도 계속 꾸준하게 집회 와주시는데 제가 얼굴 뵐 때마다 성함을 까먹어가지고 오늘도 발언을 사실은 좀 유동호 동지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에는 꼭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다부진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원래 저 두 동지들이 이렇게 다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투쟁을 통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전사가 되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종탑에서 마음 힘들고 어려움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따뜻한 말과 그리고 목소리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 동지들과 우리 조합원들에게 힘주고 있는 두 동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민이 하면 힘내라, 오수영 하면 힘내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민이! 오수영! 예, 고맙습니다. 마음은 여리고 유약하지만 늘 강한 척 하느라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마음도 강하고 겉으로도 여민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시죠? 예, 어제 여기 올라온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텐트였으면 아무래도 비가 많이 좀 샜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1박 2일 농성촌 하면서 신유인 분께서 주고 가신, 빌려주셨어요. 주고 가신 텐트가 아주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 무사히 잘 지냈고요. 비가 내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나면 좀 봄이 내가 비가 그치고 났을 때 봄을 느끼지 않을까 사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날이 좀 추워서 역시 우리가 찬란한 봄을 맞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좀 견뎌야 하나 봅니다. 지난 일요일에 1박 2일 농성촌을 하고 동지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낮에 해가 기웃기웃 이제 저물 때쯤에 회사 본사에서 한 3개, 4개 층 정도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통 일요일이면 한 층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 층 정도 불이 켜져 있는데 3, 4층 불이 켜진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사뭇 또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감 날이었어요. 학습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마감 날에 마감주가 끼고 이러면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쁜 것들이 그냥 뭐 영업 실적을 취합을 하고 현장에서 뭐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주 정도를 걷는 방법이면 아주 좋겠지만 본사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전국의 실적들을 취합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영업에 부족한 그런 지역이나 그런 지국들에는 연락을 하겠죠. 영업 수치가 이번 달은 몇 개, 니네가 써낸 게 얼마만큼 부족하니까 그만큼을 채워내라. 이번에는 경기 지역에서 아주 죽을 쓰고 있으니 충청도 지역에서 니네가 좀 만회 좀 해라.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경기 지역 니네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교사들을 더 달달 볶아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서 이 제대로란 것은 허수 회원들을 만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아마 교사들을 관리자들을 달달 볶고 그 관리자들로 하여금 교사들을 달달 볶게 그렇게 아마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현장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갈 현장 생각만 했지 그동안 지나왔던 현장을 참 오랜 기간이라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주기가 있어서 일이 잘 되는 달이 있고 일이 잘 되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겨울에는 일이 좀 잘 됐습니다. 보통 11월, 12월 그 정도의 일이 잘 됐는데 마침 회사에서 그때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에서 실적이 좋은 교사들을 해외
시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줬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그래서 제가 파타야를 갔다 왔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쥐국에서 또 영업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꽤 많이 갔었습니다. 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달에 실적을 취업을 하는데 제가 그만두는 회원이 그 달에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국장이 저한테 여민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자기 몰랐다. 원래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도 몰랐다. 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만두는 회원이 하나도 없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없으니까 없는데 왜 저렇게 야단벅석일까.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도 와서 그러니까 팀장들이 좀 많았어요. 팀장들이 와서 없다면서 휴일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무리를 해서 그 해외 시상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교사들이 가고 싶은 욕심도 사실은 없진 않았겠지만 우리 지국에서는 10명 목표를 했으니까 10명이 가야 되고 5명을 목표로 한 지국은 5명을 채워야 했고 그것 겁니다. 그래서 한 20과목 정도 10과목 정도 한 5과목은 기본으로 허수회원을 만들어서 그 해외 시상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회원들을 허수회원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해에 그만두던 고참 교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불 켜진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보면서 사실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이 또 그런 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83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또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기름져 있는 박성훈 회장 일가의 배를 또다시 기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영업적인 회사가 모두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더 가혹한 영업적 부당을 가함으로 해서 교사들에게 더 그런 책임을 물어서 만든 지금도 교사들이 쏟는 이익으로 회사가 또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또 박성호 회장 일가에 배에 기름을 잔뜩 넣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저희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어지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파기하면서 만들어진 악제도들을 없애고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어야만 편한 회사에 절대로 회사가 편하지 않게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재능 선생님들을 위한 악제도를 모두 없애고 재능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체협약 체결하고 현장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같이 현장에서 저희가 기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그런 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영업 유령교사 없는 현장으로 돌아가자. 유령교사 없는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비정규직 철폐 수행 결사 수행 한 번 더.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비정규직 철폐 수행 결사 수행. 네, 오늘 재능 농성투쟁 1930일 종탑고공 56일차 화요 촛불문화제를 동지들과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철폐연대가 부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